여기 비슷한 사주를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높은 벼슬에 올랐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사주 글자가 달라서일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사주를 몰라도 됩니다. 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오세요. 사주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어떤 사주가 벼슬에 올랐고 어떤 사주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사주 중에서 첫 번째 사주가 바로 벼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먼저 중국 학자부터 설명 들어볼게요. 이 사주에 깊은 것은 금이 없으니 일간의 기가 설기되지 않고 더욱 묘한 것은 수가 없다. 따라서 화인성이 파괴되지 않았다. 사주에 금기운이 없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화기운은 인성에 해당되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학문, 도장, 공부 뭐 이런 걸로만 알고 계시죠. 여하튼 이 인성을 중요하게 보았는데, 이 인성의 힘이 강해서 지위를 얻었다는 설명이고, 두 번째는 누구라도 식신제살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했을 테지만, 이 두 사주는 초봄에 태어나서 찬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화기운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화기운은 명리학에서는 인성이라고 하고, 인성이 중요한 이 두 사주의 공통적 특성상 붉은색 표시가 된 화기운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주가 평생을 평안하지 않았고 기복이 심했고 감옥에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선 쓴 내용들이 모두 과거형이에요. 이 말은 결과를 알고 풀이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곡성 영화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 예측하면 누가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무슨 교육을 받았고 부모님한테 사랑을 듬뿍 받았냐 아니냐, 그런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주에서 사랑을 받았는지 아닌지 이걸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알 수 없습니다. 엄마 사주는 엄마 거고 내 사주는 내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놓고 먼저 풀이합니다. 기질적으로 풀어본다면 두 사주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기질 분석 그래프가 우측 영역이 발달했다는 점이에요. 이 우측 영역은 사주가 습한 기운이 많다는 거예요. 이 기질 분석 이론은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사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한 도구를 직접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습한 사주들은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가정, 조직, 학교 등등의 환경에서 어떤 영향인지에 따라 분위기, 문화, 부모 성향을 후천적으로 흡수하는 경우가 많죠. 둘 다 습하니까 부모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리고 사주 구조를 볼게요. 저는 두 번째 사주가 훨씬 벼슬을 하기에 좋은 사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계절 배합의 이론에 따르면 초봄의 습한 환경에서 상생의 구조를 갖는 데다가, 그리고 결정적인 금기운이 있어요. 첫 번째 사주도 물론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굳이 등급을 나눠 본다면 첫 번째 사주가 2등급이라면 두 번째 사주는 상대적으로 1등급이 될 거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사주가 벼슬길에 올랐고 두 번째 사주가 감옥에 갔다는 거는 부귀 빈천 중에서 한 명은 귀, 한 명은 천이라는 뜻이잖아요. 음양 이론에서 빈은 같은 영역이고 또 귀, 천도 같은 영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는 풍요, 지위,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풍요는 간단히 돈, 재물이라면 지위는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돈과 지위 이거잖아요. 이게 음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지위와 관련된 사주이니까 지위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한 사람은 높고 다른 한 사람은 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귀, 다른 한 사람은 천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귀천을 판가름했던 것은 바로 가정 환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의 예측이고요. 실제 상담 사례에서 타고난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치거나 바람 피우거나 도둑질하거나 등등 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보기 전에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가정 환경이 전부 다 안 좋았어요. 전부 같은 영역 내에서 서로 다른 음양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건 비슷한 사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환경에 의해서 귀가 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천이 되었다는 건 분명한 가정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이거예요. 둘 다 부모 환경이 좋았어요. 좋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랑을 많이 받고 듬뿍 받고 했다고 보고, 저는 둘 다 신분을 쌓아 올라가는데 좋은 사주라고 했어요. 지위 확보하는데 좋은 사주예요. 둘 다. 왜? 계절의 배합이 잘 맞기 때문에. 그런데 둘 중 하나는 지위 확보의 길을 포기했어요. 어떠한 사회적 영향에 따라서 부의 길로 간 거예요. 나 돈 벌겠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도 남는 이유가 바로
경신시라는 점이에요. 왜냐? 경신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행동과 실천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사주가 관성과 인성으로 된 사주는 조직에 특화된 사주이지만 일단 식신이 강하잖아요. 두 번째 사주가. 개인 영역, 개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시대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국가와 조직에 충성을 하는 자를 으뜸으로 보았어요. 그러면 시대에 잘못 태어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지금 이 사주 내용들이 다 300년 전의 사주에 대한 거니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핸드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요약하자면 첫 번째, 이 사람이 태어난 가정 환경에서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으며 살아왔는지 그런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죠. 두 번째, 이 사람 자체를 좀 이해해야죠. 뭘 잘하는지, 강점이 뭔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단순히 사주 글자로만 해석해서 썼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이런 점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과거 고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대로 배워서 마치 운명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믿는 분들이에요. 스스로를 그렇게 가두지 마시고 부정의 환경에 현재 처해 있다 라고 하면 빨리 환경부터 개선하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